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먼저 한겨레. 누가 김지영을 성차별하나. 계속해서 세계일보. 시진핑 평창올림픽 온다. 또 경향신문.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 대가는 비정규직 공화국. 그리고 한국일보. 금리 인상 전 마지막 유동성 파티 경보음 울린다. 다음은 중앙일보. 중국 사드 최종 해결은 철수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완전 해결 안 됐다. 이번엔 조선일보. 북한 총탄 넘어올 때 우리 군은 지켜만 봤다. 아울러 동아일보. 대통령 측근 비위 감시해야 하는데 유명무실한 특별감찰관실. 이제는 서울신문. 전 국정원장 3명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겨누는 검찰.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북한 귀순하는 병사에 40여 발 총격 쏘는데 대응 사격 안에 군 대처 논란.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15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북한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어기고 AK 소총으로 40발 이상 난사했지만 우리 군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보수 신문들이 오늘 이 뉴스에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조선일보와 국민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앞서 한겨레 일면 제목 어떤 내용의 기사인가 궁금하시죠? 제목이 이랬습니다. 누가 김지영을 성차별하나. 네, 82년생 김지영.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 통계 증언으로 본 82년생 김지영들의 삶을 다룬 기사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은 93.4%지만 여성은 독박 육아 때문에 59.8% 뿐이라고 합니다. 동년생 남성보다 월급이 67만 원 적고 아이 낳으면 사실상 퇴사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들과 차별 없이 공부시킨 세대를 알 수 있는데 대졸고학력으로 사회에 나왔지만 여성에게 더 씌워진 겹겹의 굴레에 2007년 대한민국의 김지영들은 오늘도 힘겹다. 이런 내용입니다. 82년생 김지영 어떤 소설인지 대략 감잡히시겠죠? 예. 네. 한국일보 일면도 주목됩니다. 금리 인상 코앞이죠. 마지막 유동성 즉 현금 자금 파티로 한국 경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코스닥 바이오주 투기적 행태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 폭주라던가 몰려다니는 부동산 시장 뭉칫돈을 보면은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 한국일보 시각입니다. 자산 시장 곳곳에서 버블, 거품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창올림픽에 온다는 세계일보 일면도 주목됩니다. 다음 달 시진핑 주석 측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참석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중 관계가 급속히 해빙되고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 소식 말고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오늘의 현안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기상청에 누가 나가 계시죠? 네, 이사연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정도가 낮고요. 파주 영하 3.2도, 대구 3.4도로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7도, 전주 11도, 대구 12도 등 평년 수준을 밑도는 데다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는 서울, 경기와 충청, 호남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기온이 낮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에 다시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등 기온은 더 내려가니까요. 시험장 가는 길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의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오늘 공기는 깨끗합니다. 다만 건조주의보가 제주와 동해안에 이어 대구까지도 확대되는 등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고 바람도 무척 강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네,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는데요. 이제는 친이명박계가 자유한국당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이명박계 좌장으로 알려진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 최근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의 통합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또한 친이계 직계로 분류되는 조혜진 전 의원도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에게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응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특유의 비웃는 말투로 지금 친이계가 어디 있느냐?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아무 힘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태극기 집회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민 중에서 MP로 이렇게 옹호하고 이거는 보복이다 그러고 나서고 있는 그런 세력이 없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친이계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다고 누가 말을 듣나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것도 다 오해예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너무 일찍 반응을 보였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나 선거 개입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거리두기도 끌어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증원과 채용 시기를 모두 청와대 승인을 받아 처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군에서는요, 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2012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다른 부대의 군무원 정원을 줄이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원을 늘려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당시 김관진 장관이 다른 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무리해서 정원을 늘렸다 이런 얘기죠.
검찰은 사이버 사령부의 증언을 강행한 배경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2012년 12월에 예정된 채용 일정을 7월로 앞당겼고 채용된 군무원들은 즉시 배치돼서 댓글 활동에 투입됐습니다.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죠. 네, 201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군무원 채용 절차를 5개월이나 앞당긴 것인데요.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활동을 했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임태희 씨라고 아십니까? 지금 이분이 뭐 하는가 봤더니 대학 총장으로 가 있습니다. 국립대 안성에 있는 한경대 총장으로 말입니다. 임태희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며 이른바 MB맨으로 불렸는데요. 임태희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연예인들을 불법 사찰한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들의 불법 시위 참여 또는 MBC 좌편향 출연자 퇴출 이런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는데요.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한 배우 김규리 씨와 김여진 씨, 방송인 김미화 씨, 가수 고 신해철 씨와 윤도현 씨를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이어서 국정원은 이들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공작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문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임태희 비서실장과 권재진 민정수석, 박범훈 교육문화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MB 비자금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최근 미국 수사기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했지요. 수백억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다스의 현지 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한 차명 계좌가 발견됐는데요. 이 차명 계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수사기관은 홍석현 전 JTBC 중앙일보 회장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홍석현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수사당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었는데요. 당시 한국 수사당국은 전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는 올해 안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기자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2월 초나 1월 말 예상했었는데 그 수사가 조금 진전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조금 빨리 이 적폐청산 작업이 해소되고 그래서 수사를 미루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을 올 연내에 이렇게 수사를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좀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대통령한테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검찰의 수사 진척 상황으로 봤을 때 크리스마스쯤 MB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이런 주진우 기자의 방금 발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남재준과 이병호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내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까지 검찰에 체포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전원이 사법처리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최강욱 변호사는 과거 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과 얽힌 일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진급비리 수사 과정에서 군 검찰이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 이후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은 군 검사인 법무감에게 검찰의 수사 동향을 살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피의자인데 말이죠.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했던 최강욱 변호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재준이가 옛날에 육군 참모총장을 할 때 제가 진급비리 수사를 한다고 육군본부를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남재준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치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서류를 숨기다가 들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 중사 막 이런 하사 수사관들이 보는데 별 2개, 3개짜리들이 그 서류를 끌어안고 화장실에 가서 문 잠그고 숨어있고 그랬다니까. 현소에 가가지고. 나오라고 그러고. 입으로 씹어먹지도 않았어? 워낙 많으니까. 없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화장실은 밑에 발리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니까 그 똥 싸는 거 아닌 줄 아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나오고 이랬던 놈들이에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한 게 왜 압수수색을 한다고 사전에 너네가 탐지해서 보고를 안 했어, 이랬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재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압수수색은 원래 몰래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야, 그렇게 할 거면은 니네가 내 밑에 왜 있어, 그러면? 너는 누구 부하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한편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쟁점도 뜨겁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관련한 이슈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권력 3인방 전원이 현재 구속된 상태지요. 이들 전원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은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아서 썼다.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관리만 했을 뿐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인방 가운데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측근인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자신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현역 국회의원 5명에게도 상납됐다. 이런 보도 어제 머니투데이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머니투데이는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서 회당 수백만 원씩 특수활동비가 건네졌다. 이렇게 보도했지요. 여기에 한 차례라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원들로 명단이 확대된다면 사건은 폭탄급 이슈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머니투데이 보도가 있기 전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오던 관행을 범죄로 몰았다. 이렇게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어디로 갔는지 조사를 시작하면 우리 당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실까요?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특위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힘이 좀 붙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모두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범죄로 몰았습니다. 국정원 서버를 열어서 자기들 필요한 것만 전부 공개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 주고 받게 된 경위만 조사하지만 그 조사가 끝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따른 친박계의 반발로 당이 어수선하지요. 이럴 때 위기다, 뭉치자 이러면서 당을 자기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홍준표 대표가 일부러 위기감을 고취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기는 합니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돈을 건넸다면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로비성 자금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돈이 현재 여권 인사에게도 흘러 들어갔다. 이런 보도 내용도 있었죠. 진위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혹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반발해서
여권 인사까지 연루되어 있는 카드가 많다. 이걸 청와대 쪽에 사전 경고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 쪽과 거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를 요약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자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개신교인인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도 독실한 기독교인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는 김삼환 목사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세습으로 끝났다고 평했고, 이 같은 CBS 보도에 더해 일반 신문 방송도 비판적으로 다루자 급기야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측 김재훈 장로가 JTBC에 나와서 하는 말. 직접 이 안에 와서 명성교회 내부 사정이나 명성교회 예배 광경을 지켜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명성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다고 한들 세습을 금지하는 교단법 위반 논란마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수교장로회 서울 동남노회의 한 목사. 개신교 방송 구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명성교회 세습 결정은 무효가 될 거라며, 엄연히 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회가 불법적 사항을 그대로 묵인했단 말이죠. 이것은 법적 판단을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세습방지법은 2013년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제정됐는데, 이 법을 만들자며 세문안교회 이소영 목사가 총회에서 했던 말. 한국의 개신교가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개신교계에서는 만연한 현상. 3명의 형제가 키웠던 3곳의 대형 감리교회는 이미 세습을 완료한 상태.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는 2001년 아들 김정석 목사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줬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를 이끌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도 아들 김정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앉혔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 역시 세습. 그는 CBS TV 취재진에게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 왜 이병철이가 이건희가 이정희한테 준 건 되고 이건 왜 안 되지? 돈 물려준 건 없어. 하지만 강남의 대형교회 중 하나인 중현교회. 이 교회를 설립한 김창인 목사는 자신이 아들에게 무리하게 세습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아들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위임 목사로 세운 것은 나의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요. 충현교회 당회장,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직책을 떠나라! 물러가라! 어제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명성교회 비판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나온 말. 여러분들의 그 세습은 한국교회의 뿌리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의 등을 떠밀어서 벼랑으로 치닫게 하는 처사였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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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가 이름값을 하면서 명성 있는 교회가 돼야 할 텐데 너무나 먼 길을 간 것 같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국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103.5로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든 함께하실 수 있고요.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또 고릴라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양경환님, 북핵으로 민감한 때 작은 불꽃이 큰 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지 않은 점,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 나등남님, 만약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면 귀순자가 더 위험해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셨고, 8672번 쓰시는 분, 한국 보수가 괴멸되지 않도록 깨끗하고 정의로운 보수가 되기 위한 노력부터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선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9423번님,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권력의 쌈짓돈인가요?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쓰였다니 슬픕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지난 월요일 판문점 공동구역으로 북한 병사가 귀순했습니다. 북한군은 귀순을 시도하던 북한 군인을 향해서 AK 소총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국군은 귀순 병사를 헬기로 후송했으며 병원에 도착한 즉시 5개의 탄두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실시했습니다. 귀순 병사는 현재 총상으로 대장이 파열되고 장기가 오염되어서 위중한 상황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는 환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래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밝혔는데요. 귀순 병사는 생명유지장치에 의해 호흡하고 배가 열린 상태로 많은 양의 약물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2차 수술은 오늘이나 내일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귀순병사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우리 군이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군사분계선 남쪽에 총격을 가했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짧은 순간에 판단해서 상황을 키우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우리가 피탄을 당했고 적의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피탄이 계속됐다면은 확전이 인정되고 더 크게 상황이 번졌을 텐데 그런 걸 막아가면서 상황 판단은 그 초병으로서도 잘했다고 아니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북한 측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북한은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우리 쪽에 총을 쏜 거 아니겠어요? 예. 정전협정 위반이죠. 이건 북한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진석 의원 말은 한판 붙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이건 것 같은데, 네. 공동경비구역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죠. 권총만 소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공동경비구역에 있던 북한군이 AK 소총으로 쐈는지 아니면 공동경비구역 밖에서 추격해온 북한군이 AK 소총을 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한국군의 무력 사용은 미군의 통제에 따릅니다.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귀순한 북한 병사가 아닌 한국군 병사를 향해 총을 쏘았다면 즉각 대응 사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군의 최전방 교전 지침에는 현장 지휘관이 선 조치 이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JT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제 MBC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지요. 사장 직무대행을 백종문 부사장이 맡을 차례였습니다. 백종문 부사장이 그런데 어제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MBC 사장 직무대행은 최기화 기획본부장이 맡게 됐는데요. 예, 미디어 오늘 기자에게 쌍욕을 했던 최기화 기획본부장 아닙니까? 자, 그런데 김장겸, 백종문, 최기화 3명 모두 부당노동 행위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영진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한 달 안에 사장 선임을 마무리 짓는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방송문화진흥회는 내일 정기이사회를 열어서 MBC 사장 선임 절차와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새 사장 공모 과정에서 속도와 절차적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은 국민들이 뽑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추혜선 의원,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 국민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방송관련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볼까요? 현행법에서는 KBS, EBS 방문진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정부 여당과 야당이 7대4 또는 6대3의 비율로 추천을 해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언론장악 방지법은 정부 여당과 야당의 추천 비율을 7대6으로 맞춰 지나치게 정부 여당의 편향적인 기울기를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 이사가 자신이 추천해준 정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한계가 지속돼 왔습니다. MBC 안팎에서는 새 사장 후보로 최승호 MBC 해직 PD와 MBC 출신인 정찬영 TBS 교통방송 대표, 그리고 손석희 JTBC 보도부문사장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즉 MBC 제1노조는 오늘 아침 9시부터 파업을 중단합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표적인 비리 사학으로 꼽혀온 수원대가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수원대가 새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런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는 수원대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고발 위기에 몰리자 짜낸 꼼수입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수원대에서 적발된 비리 행위들을 설명했습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먼저 수원대는 보니까요, 100억대가 넘는 회계부정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이미 여기는 2014년도에도 신한은행이 낸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준 50억을 TV조선에 바로 투자해가지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옛날에 돌아가신 이사장이 살아나가지고 이사회에 다시 참석해서 사인을 한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지탄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자기 아들이 수원대를 입학하거나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수원대를 졸업했다는 문서를 조작해서 미국의 대학을 갔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등록금으로 자신의 부친의 장례식 비용을 2억이나 썼습니다. 이게 이번에 다 걸린 그렇죠.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러면 이사회가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법인 이사회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인수 총장의 부인이거나 측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도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수원대에서는 인사권 남용과 시간 강사료 부풀리기와 같은 비리 행위도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최근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추진단의 조사로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중징계와 고발 위기에 몰리자 새 총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한겨레는 그래서 이인수 총장의 자진 사퇴는 반성의 뜻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덧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기업은 세습이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느냐는 한 대형교회 목사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가 찼을 때 신을 믿는다면 교회의 미래를 그 신에게 맡기며 정의롭게 손을 놓는 것, 이런 기대는 너무 과한 것일까요? 유난한 자식사랑에 한국교회에 밑둥이 빠지고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냥 놔두세요 라는 자식의 노래가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를 물려받은 목사들은 이런 말 한마디 못합니까? 내가 쓰러지면 그냥 놔두세요. 최불암 정여진의 아빠의 말씀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되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거니까.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래,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착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되는 거야. 내가 쓰러지면 그냥 놔두세요. 나도 내 힘으로 일어서야죠. 그래, 아가.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나는 희망이 있어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